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백화점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떨어졌죠. 상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 직원에게. 그 직원은 입사한 지 9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칭찬받고 다음 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 위기에 내몰렸어요.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점장도 고객도 동료도 모두가 구경만 할 뿐이었죠. 그때 휴게 공간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가방에 소박한 옷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백화점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게 됐거든요.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백화점에서 무릎 꿇은 며느리를 구한 할머니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명희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작은 아파트 창문 사이로 동이 트고 있었죠. 64,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적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설레어서 일찍 잠이 깼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명희는 습관처럼 선반 앞에 섰어요. 세 장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들 영수와 며느리 수진의 결혼 사진, 그 옆에 7살 손자 현우의 사진, 그리고 1년 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회가 넘도록 찾아 헤맸어요. 잠들기 전마다 아들 얼굴을 떠올렸고 아침마다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기도했죠. 그 긴 세월 끝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도 7살 손자도 생겼어요. 이제는 가족이 있었죠. 명희는 손끝으로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도 고아였어요. 부모 얼굴을 모른다고 했죠. 시설에서 자랐고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머니가 생겼다는 게 그렇게 좋다고 처음 만난 날 울면서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생긴 거라고요. 그 말에 명희도 함께 울었죠. 아들 영수는 해상 플랜트 용접사예요.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웁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매주 찾아와요. 바쁜 백화점 업무를 마치고도 시어머니 안부를 묻으러 오죠. 반찬도 챙겨주고 부족한 것 없는지 살펴봐요. 그런 며느리가 어찌 이쁘지 않겠어요. 명희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진이가 며칠 전 가져다 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된장찌개도 끓여줬고 멸치볶음도 있었어요. 에휴, 이 애는 또 언제 이걸 다 했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데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까요? 명희는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거실 소파 위에 어젯밤 꺼내둔 옷이 있었죠.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재킷과 블라우스. 명희는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64살 여자가 비쳤죠. 백발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아직 괜찮아 보였습니다. 명희는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둔 실크 스카프였죠. 연보라색.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출근할 때 목에 두르면 예쁠 거예요. 상자를 가방에 넣으며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수진이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백화점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입니다. 점심 사주면서 선물도 주고 싶었어요. 늘 고맙다는 말 직접 하고 싶었죠. 그리고 오늘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껏 왜 말 못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두려웠다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해받을까 봐요. 지금 상황이면 가능했을 텐데 왜 그동안 못 찾았냐고 원망할까 봐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명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거든요. 1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 아이들은 진짜였죠. 명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 작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죠. 평범한 할머니, 누가 봐도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범함 뒤에 숨겨둔 것들을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명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얼마나 놀랄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명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문득 2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버스를 탔었죠. 하지만 그날은 오늘과 달랐어요. 도망치듯 버스에 올랐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며 창밖만 바라봤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건 갑작스러웠어요. 잘 되던 작은 공장이었죠.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죠.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멈춰버린 거였어요.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장례식장까지 찾아왔죠. 명희는 혼자 남았어요. 10살 된 아들 영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채권자들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며칠만 피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수를 친척에게 맡겼죠. 며칠만 봐달라고 곧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맡길 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었죠. 친척은 영수를 시설에 보내버렸습니다. 어느 시설에 보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죠. 명희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찾아 헤맸어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죠. 빚을 갚으면서 틈틈이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설마다 찾아가고 동사무소마다 수소문했죠. 10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아들이 갔다는 시설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2년 전에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난 뒤였습니다. 흔적을 따라다녔어요. 몇 번이고 놓쳤죠.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반드시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24년을 버텼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명희는 창밖을 보며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찾은 날이었어요. 영수는 해상 플랜트 용접사가 되어 있었죠. 고아 출신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낳았더군요. 처음 만난 날 명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죠. 24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앞에 선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가 먼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다고요. 그 말에 명희는 무너졌어요. 펑펑 울었죠. 미안하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거 자기도 안다고,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영수는 그렇게 말해줬어요. 아들의 그 말이 명희를 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난 날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죠. 말씀은 많이 들었다고요. 항상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생겼다고요. 두 사람 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버스가 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죠. 이제는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다고. 24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남은 시간은
꼭 함께하고 싶다고.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만져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숨겨왔던 이야기도 할 거예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죠.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시내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수진이가 일하는 백화점이 보였죠. 유리창이 반짝이는 화려한 건물. 명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며느리가 일하고 있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고아로 자라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아이예요. 대학도 스스로 나왔고 이렇게 큰 백화점에 취직도 했죠.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냉기가 맞아주었어요. 넓은 로비에 고객들이 오가고 있었죠. 명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층 휴게 공간으로 갔습니다. 아직 점심 약속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일찍 와서 며느리 일하는 모습이나 보려고 했죠. 소파에 앉아 VIP 고객 라운지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기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앉아 계셨죠. 손에 쇼핑백을 들고 뭔가 어리둥절한 표정. 수진이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 부분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말투가 참 다정했어요.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것 같자 종이를 꺼내 큰 글씨로 써가며 다시 설명했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가면서요. 여기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천천히 하시라고. 급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고, 고맙다면서요. 다른 데서는 대충 설명하고 빨리 가라고 하던데 이렇게 친절한 직원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명희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마음이 곱구나. 저렇게 어르신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것 보니 왜 매주 시어머니 찾아오는지 알 것 같았죠. 할머니가 일어나자 양복 입은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운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더니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죠. 빠르게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죠. 화면을 보며 뭔가 계산하고 서류를 대조하고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혜택도 더 좋아지신다고 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밝아졌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수진 선임이라고요. VIP 회원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다니 다른 백화점에서는 안 된다고만 했다면서요. 수진이가 겸손하게 시선을 내렸어요. 아니라고요. 규정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뿐이라고 했죠.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수진 선임 때문에 이 백화점만 온다고요. 다른 데는 안 간다고. 앞으로도 쭉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명희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일 잘하는구나. 집안일도 잘하더니 직장에서도 저렇게 인정받고. 괜히 어깨가 펴졌죠. 마치 자기 자랑인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만져보았죠. 이따 점심때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 며느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것도 사주고 싶었어요.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죠. 명희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좋은 기분이 오래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명희의 착각이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백화점 안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뭔가 바뀌었어요. 따뜻하던 공기가 싸늘하게 식은 느낌. 사무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팔짱을 끼고 있었죠. 얼굴에 웃음기라곤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라운지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이 보였어요. 강은희 차장. 직원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떨궜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 전 고요함 같았습니다. 명희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의 얼굴도 달라져 있었죠. 아까까지 환하게 웃던 표정이 사라지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손놀림도 조심스러워졌죠.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강 차장이 천천히 라운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죠. 그 소리에 맞춰 직원들의 어깨가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강 차장이 수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이선임,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네, 차장님.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까 고객들한테 하던 그 다정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강 차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그 고객 건 처리했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방금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강 차장의 눈이 가늘어졌죠. 완료냐고요. 자기가 보니까 절차가 좀 이상하던데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차장님, 본사 승인 나서 정상 처리했다고 했죠. 강 차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백화점 안에 울렸어요. 정상 처리냐고요. 당신 말만 믿으라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죠.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아까 분명히 봤잖아요. 기업 고객이 칭찬까지 했었는데 규정대로 잘 처리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렇게 다그치는 거죠? 강 차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신이 어디 있냐고요? 집안일이 바쁘냐고요? 직장에 나오면 집안일은 잊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명희의 눈이 커졌어요. 저건 업무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인격 모독이었죠.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하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죠. 강 차장이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승진 심사 앞두고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정신 좀 차오라고 했죠. 그 말을 남기고 강 차장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한동안 시선을 내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명희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봄처럼 따뜻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저 사람이 뭔데 우리 며느리한테 저러는 거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희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지켜볼 때였죠. 저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죠. 아까 그 고객도 칭찬했잖아요. 일 잘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가 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장일에 끼어들면 며느리만 더 곤란해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별것을 다 간섭한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면 수진이 입장만 더 어려워지죠. 명희는 주먹을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어요. 수진이를 바라보았죠. 다음 고객 응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친절했죠. 하지만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아까 그 환한 웃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애가. 명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1년 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죠. 그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명희도 울었죠. 이 아이도 부모가 그리웠던 거예요. 시설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생긴 게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그때 명희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겠다고.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겠다고요. 영수는 해상 플랜트 용접사라 집을 자주 비웁니다. 수진이는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까지 키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매주 찾아와서 살림을 챙겨줬죠. 그런 며느리가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을까요? 직장에서 저런 일을 당하면서요. 걱정시키기 싫었겠죠. 이제 막 만난 시어머니한테 짐이 되기 싫었을 겁니다. 명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진이가 다음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죠.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 모습이 명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명희는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시어머니가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저 차장이라는 여자가 또 뭔가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눈빛, 그 말투를 보면 오늘 저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명희는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냥 조용히 점심 먹고 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빌었죠.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옆 책상의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죠. 명찰에 이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다가갔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죠. 네, 괜찮다고요. 이 대리님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리가 한숨을 내쉬었죠. 요즘 왜 저렇게 심하신지 모르겠다고요. 수진 씨한테 특히 더 그러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다고 했죠. 이 대리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수진 씨가 일 잘하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자기 자리를 위협받으니까 그런다고요. 다들 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아, 다른 직원도 알고 있구나. 강 차장이 수진이한테 유독 심하게 군다는 걸요. 그때 강 차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대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강 차장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아까 그 서류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찾으라고 했다면서요. 이 대리가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아, 네. 지금 찾고 있었다고 했죠. 강 차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찾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수다나 떨면서요. 이 대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선을 떨궜죠. 죄송하다고 했어요. 강 차장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대리가 풀이 죽은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수진이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저 차장은 직원들 전체를 저렇게 대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여기 직원들 다 힘들어요. 명희가 고개를 돌렸죠.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죠. 여기 자주 오세요? 명희가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골이라고요. 올 때마다 저런다고요. 직원들 갈구는 거 보면 자기가 다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강 차장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손님들 앞에서 직원한테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관리자라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명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일상이라는 거였습니다. 저 차장은 매일 직원들을 저렇게 대했던 거죠. 우리 며느리도 매일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출근했던 겁니다. 명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 강 차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수진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명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강 차장이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죠. 그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어요.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긴장이 스쳤어요. 이선임, 강 차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이거 누가 이렇게 정리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확인했죠. 자기가 어제 정리한 거라고 했어요. 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러 크게 쉬는 것 같았죠. 이게 정리냐고요. 순서도 뒤죽박죽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죠. 차장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강 차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자기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눈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고객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수진이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죄송하다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강 차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냐고요. 선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그 말에 수진이가 움찔했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명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건 업무 지적이 아니었죠.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어요. 저렇게 일 잘하는 며느리를 고객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깎아내리다니. 강 차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요즘 실수가 너무 잦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죠. 수진이가 시선을 내렸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해하지 말고 정신을 차우라고요. 강 차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승진 심사가 코앞인데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강 차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임 다음 과장 승진 대상자잖냐고요. 근데 요즘 이런 모습 보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죠. 수진이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어요. 명희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죠. 협박이었어요. 승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밑에서 기어야 한다는 거죠. 명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차장이 왜 수진이한테 저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아까 그 기업 고객도 그랬잖아요. 수진 선임 때문에 이 백화점만 온다고 했어요. 저 차장은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후배가 눈에 까시 거죠. 그래서 트집을 잡고 깎아내리고 승진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어요. 강 차장이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정신 좀 차우라고요. 다음에 또 이러면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남기고 강 차장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한동안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명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해요. 저 정도로 끝나면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명희의 예감은 맞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죠.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명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수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고객 응대를 시작했죠. 겉으로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강 차장이 사무실 안쪽에서 나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빈손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뭔가 노리는 눈빛이었어요. 이선임,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차장님, 박 회장님 특별회원 계약서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박 회장님 계약서요? 아까 제가 결제받고 서류함에 넣어뒀는데요. 강 차장의 눈이 가늘어졌죠. 없던데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없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요. 수진이가 주변을 살폈어요. 서랍도 열어보고 책상 위도 뒤졌죠. 하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 차장이 따라 들어왔죠. 없어요? 그 서류 오늘 중으로 본사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박 회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알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장님 죄송해요. 분명히 넣어뒀는데요. 강 차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밖까지 들릴 정도였죠. 분명히 넣어뒀으면 왜 없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이 시선을 돌려 쳐다보고 있었죠.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요? 연간 수억 구매 고객이에요. 오늘 중으로 본사에 안 가면 계약이 무산돼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차장님, 정말 제가 넣어뒀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강 차장의 눈이 차가웠어요. 계약 무산되면 위약금도 발생하고 그 책임 누가 질 건데요? 명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아까 분명히 수진이가 서류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서류함에 넣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다고요? 명희의 시선이 강 차장에게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아주 미세하게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명희는 봤어요. 저 표정, 저건 당황한 게 아니었죠. 즐기는 표정이었어요. 저 여자가 꾸민 거야. 명희는 확신했습니다. 서류를 숨긴 거예요. 일부러요. 수진이한테 누명을 씌우려고요. 강 차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 선임, 정말로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해고감이야. 해고. 수진이의 눈가가 젖어왔어요. 차장님, 진짜 제가 넣어뒀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9년이 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명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아직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백화점 입구가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거든요. 양복을 입은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강 차장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분실해서요. 그 남자가 박 회장이었던 거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서류 다 됐어요? 오늘 꼭 필요한 건데요. 강 차장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분실해서요. 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분실? 그 서류 오늘 꼭 있어야 해요. 없으면 계약 자체가 날아간다고요. 소리가 백화점 안에 울렸죠.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동을 듣고 점장까지 나왔어요.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죠. 무슨 일이에요? 강 차장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점장님, 이 선임이 박 회장님 특별회원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점장의 얼굴이 굳었죠. 박 회장님? 그 VIP 고객? 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간 수억 구매 고객이에요. 오늘 중으로 본사에 보내야 하는 서류예요. 점장이 수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선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진이가 시선을 내렸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분명히 서류함에 넣어뒀는데 확인 중이에요. 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인? 확인은 무슨... 당장 찾아야죠. 박 회장이 수진이를 가리켰어요. 저 직원이야? 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담당자예요. 박 회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버럭 소리를 질렀죠.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야? 이거 오늘 안 되면 큰일이야. 그 책임질 수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박 회장의 고함이 계속됐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서류를 어떻게 분실해? 백화점이 이래도 돼요? 점장이 강 차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박 회장의 화를 사그라뜨리라는 신호 같았죠. 강 차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이선임.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죄송해요. 제 불찰로요. 강 차장이 말을 끊었죠. 그게 사과예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강 차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명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무릎 꿇고요. 백화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무릎을 꿇으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장님, 그건요. 뭐가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고객님 업무에 이만한 지장을 끼쳤는데 무릎 정도는 꿇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장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죠. 박 회장도 환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아무도 수진이 편이 없었죠. 수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 가면서 했던 말이요. 엄마, 오늘 참관 수업이야. 엄마가 제일 예쁘니까 꼭 와야 해요. 7살짜리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남편은 지금 울산 현장에 있었죠. 해상 플랜트 용접사라 한 달의 절반은 집을 비웁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직장을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한 적 없었죠.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고될 판이었습니다. 해고되면 어떻게 되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월급이 끊기면 당장 월세도 못 내요. 현우 학원비는요? 생활비는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서울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입사한 지 9년.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겨우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었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까지 무너지면 이 가정은 끝이었어요. 자존심이 뭐예요? 체면이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죠. 지금 중요한 건 이 직장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였죠. 수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삼켰어요. 울면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에요. 천천히 고개를 떨궜죠. 그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명희가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그 소리가 백화점 안에 울렸죠. 명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수진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났죠. 톡! 그 소리가 명희의 귀에 울렸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정장 바지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수진이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꾹 참고 있었죠. 고객님,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불찰로 서류를 분실해서 정말 죄송해요.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렇게 무릎까지 꿇리네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요즘도 저런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촬영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 차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명희는 그 표정을 똑똑히 보았죠. 반성하는 것 같네요. 강 차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다음에 또 이러면 진짜 해고해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도 화난 표정 그대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수진이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입사한 지 9년이 된 직장이었죠. 열심히 일했어요. 고객들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아까 그 기업 고객도 칭찬했잖아요. 수진 선임 때문에 이 백화점만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명희는 눈앞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분노였죠. 6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착하고 일 잘하는 며느리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움켜쥐었죠.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은 수진이를 향해 걸어갔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강 차장이 명희를 힐끗 봤습니다. 낡은 가방,
수수한 옷차림,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죠. 강 차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 앞에 섰죠.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 명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명희가 입을 열었죠. 일어나라, 수진아. 목소리가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왜요?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거 없어. 강 차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여기서 물러나 주세요. 하지만 명희는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명희가 강 차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 사람아,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면 되나요? 여기가 조선시대예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힘이 있었죠. 강 차장이 명희를 힐끗 보았습니다. 낡은 가방, 수수한 옷차림, 눈빛이 달라졌죠. 할머니, 무슨 상관이세요? 이건 백화점 내부 문제예요. 명희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내부 문제? 고객들 다 보는 앞에서 직원을 무릎 꿇리는 게 내부 문제예요? 강 차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여긴 백화점이에요. 고객님, 볼 일 있으시면 저쪽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점장도 다가왔어요. 명희의 행색을 슬쩍 훑어보더니 표정이 귀찮아졌죠. 어르신, 저희가 알아서 하겠어요. 불편하시면 다른 층을 이용해 주세요. 말투가 정중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편하긴요. 저 직원이 내 며느리예요. 강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요? 명희를 다시 보았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오셨구나. 비웃는 투였죠. 명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명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비즈니스 문제야. 가족이면 오히려 빠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아요. 어르신, 여기서 나서시면 따님만 더 곤란해져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명희를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상관없는 할머니로 보는 거죠. 명희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아까 보니까 우리 며느리 일 잘하던데요. 강 차장이 명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장에게만 말했죠. 점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선임 요즘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명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중도요? 아까 기업 고객도 칭찬하던데요. 점장이 명희를 힐끗 보더니 대답 없이 강 차장에게 고개를 돌렸죠. 마치 명희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공기 취급이었죠.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상관없는 늙은이로 보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명희의 가슴이 미어졌죠. 저렇게 착한 아이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누명인데요. 억울한 건데요. 왜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죠? 명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평생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던 일들, 가난해서 말 한마디 못했던 순간들, 24년 전 채권자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명희는 더 이상 24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죠.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명희가 가방 끈을 고쳐 잡았죠.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가슴속에서 24년 묵은 서름이 분노로 바뀌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백화점 입구가 열렸죠.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수행원 2명이 따랐어요. 명희를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백화점 안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누가 저 할머니가? 모든 시선이 명희에게 쏠렸죠. 강 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장의 입이 벌어졌죠. 박 회장도 팔짱을 풀고 명희를 바라보았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명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머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구나. 여기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다. 법무팀장이 주위를 살폈죠. 눈물 자국이 남은 수진이, 더러워진 정장 바지, 무릎 꿇은 채로 굳어버린 직원들,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죠. 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해고당할 판이야. 누명을 쓴 것 같아. 법무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장에게 다가갔죠. 점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점장이 어깨를 폈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느 회사 회장님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백화점 내부 인사 문제에 외부분이 간섭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물론입니다. 외부인이 백화점 내부 일에 간섭할 수는 없죠. 점장의 어깨에서 긴장이 살짝 풀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죠. 그런데 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이 건에 대해 직접 지시가 내려오면 따르시겠습니까? 점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야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법무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죠. 모두가 지켜보았어요. 전무님, 저 박 팀장입니다. 지금 분당점입니다. 잠시 멈췄어요. 네, 회장님 며느리 분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네, 무릎까지 꿇으셨다고 합니다. 백화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접 오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점장을 바라보았어요. 본사 전무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옆에 서 있던 강 차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죠. 본사 전무가 직접 온다고요? 박 회장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고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예요? 회장이래요. 무슨 회장? 몰라요. 근데 저 남자 보니까 보통 회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백화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눈물 젖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명희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기다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손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전해졌죠. 강 차장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불안한 눈빛이 되어 있었죠. 점장을 힐끗 보았지만 점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죠. 15분쯤 지났을까요? 백화점 입구가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뒤에 수행원 2명이 따랐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죠. 점장이 화들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직접? 전무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죠. 차가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명희를 발견하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백화점 안이 또 한 번 술렁했죠. 본사 전무가 저 할머니한테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 차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누명을 쓴 것 같아요. 전무가 법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팀장이 간략하게 설명했죠. 서류 분실, 무릎 꿇리기, 해고 통보까지.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점장을 향해 돌아섰죠. 점장,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점장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전무가 차갑게 말했죠. 김명희 회장님, 우리 유통그룹의 최대 주주십니다. 전체 지분의 38%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점장의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최대 주주, 눈앞이 깜깜해졌죠.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조용히 생활하시기를 원하셔서 비공개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회장님 승인을 거칩니다.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통그룹 최대 주주, 이 백화점을 포함해서 전국 27개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룹의 실소유주였어요. 그분의 며느리를 무릎 꿇렸습니다. 전무의 얼굴이 더 굳어졌죠. 그런데 회장님 며느리 분이 무릎까지 꿇으셨다고요? 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류 분실했다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누명이야. 전무가 점장을 노려보았어요. CCTV 확인해 봤습니까? 점장이 더듬거렸죠. 아직.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뛰어갔어요. 모니터를 가져왔죠. 모두가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고객들도 목을 빼고 지켜보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 강 차장이 보였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수진이의 서류함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자기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켰죠. 강 차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건 오해예요. 전무가 강 차장을 노려보았죠. 오해? 화면에 다 찍혔는데요.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류를 빼돌려서 후배한테 누명을 씌웠군요. 강 차장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장이 재빨리 말했어요. 전무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강 차장이 저런 짓을 했는지 얼굴에 땀이 흘렀죠. 강 차장을 버리는 눈치였습니다. 명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강 차장을 내려다보았죠. 아까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지. 이제 당신 차례야. 강 차장이 벌벌 떨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아까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소리가 백화점에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 차장이 울먹였죠. 살려주세요. 고객들 사이에서 미소가 번져나왔어요. 잘됐다. 쌤통이다. 저런 인간은 절해야 해요. 전무가 강 차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차장. 즉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겁니다. 강 차장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요. 하지만 전무는 돌아섰습니다. 전무가 점장을 불렀죠. 점장이 화들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방관했습니다.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본사로 복귀하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점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전무님,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명희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 바닥에 무릎 꿇었을 때 이 사람들이 봐줬나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수진이가 명희 옆에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죠. 전무가 명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회장님께서 평소 조용히 지내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명희가 손을 저었어요. 그건 아니야. 내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비공개로 한 거지. 다만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전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정기적인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명희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여기 있을 이유 없다. 두 사람이 백화점을 나섰죠. 뒤에서 고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명희가 수진이를 바라보았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희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죠.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건물이 뒤에 보였죠. 유리창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전무는 점장과 강 차장을 불러 세웠을 거예요. CCTV 영상은 증거로 남았죠. 서류를 빼돌린 강 차장, 방관한 점장, 둘 다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손이 아직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죠. 배고프지?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한정식집 예약해뒀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죠.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며느리를 이끌었어요. 천천히 걸었죠.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았죠.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희와 수진이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데 목소리가 막혔죠. 명희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일단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명희가 예약해뒀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문을 닫자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죠. 수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명희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죠. 펑펑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사한 지 9년. 열심히 일했는데 저렇게 당하면서요. 매일 출근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겠죠. 명희는 며느리가 울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울어야 해요. 참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진이가 진정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희가 잠시 망설였죠.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1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명희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오늘 할 얘기가 있었어. 원래 점심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수진이가 명희를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24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 그때 영수를 친척에게 맡겼어. 며칠만 피하면 될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게 24년이 됐어. 수진이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희가 말을 이었죠. 그 24년 동안 어머니는 빚을 갚으면서 영수를 찾아다녔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지.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악착같이 일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지.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어. 잠은 4-5시간만 자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 편의점이었지. 24시간 가게였어. 혼자서 다 했어. 손님 받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영수를 찾는 건 멈추지 않았어. 가게가 조금씩 잘 됐어. 하나씩 늘려갔지. 편의점 2개, 3개. 10년쯤 지나니까 10개가 됐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지. 부동산에 투자했어. 건물을 샀어. 처음엔 작은 건물이었지. 그게 점점 커졌어. 그러던 중에 한 유통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데가 없었지. 어머니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들였어. 조건은 경영권은 건드리지 않는 거였어. 그냥 투자자로만 있겠다고 했지. 그 회사가 지금의 유통그룹이야. 백화점 27개를 운영하는 곳. 어머니는 지분 38%를 갖고 있어. 최대 주주지. 하지만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어.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희가 말을 이었죠. 돈을 많이 벌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영수가 없었거든. 아들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1년 전에 드디어 영수를 찾았어. 24년 만이었지. 그때 어머니는 결심했어. 이제 가족을 지키겠다고.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야. 너한테 선물도 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네. 수진이가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그 말에 명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어머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죠. 오랜만에 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어요. 강 차장은 즉시 해고됐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도 당했죠. CCTV 영상이 명백한 증거였어요. 서류를 빼돌려 동료에게 누명을 씌운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받게 되어 다른 유통업체 취업도 어려워졌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겁니다. 점장은 즉시 본사로 복귀 조치됐어요. 인사위원회 징계를 받았죠. 직원관리 실패,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결국 강등 처분을 받고 지방 소형 점포로 발령났습니다. 사실상 퇴직 권고나 다름없었죠. 본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교육을 실시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인권 보호 교육이었죠. 전무가 직접 각 점포를 돌며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요. 수진이는 본사 VIP 고객 관리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선임에서 과장으로 승진도 했죠. 입사 9년 만에 얻은 승진이었어요. 첫 출근 날 수진이가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과장 됐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영수가 현장에서 급히 올라왔죠. 해상 플랜트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겠다고 했어요. 손자 현우가 명희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완전 슈퍼히어로래요. 현우가 눈을 반짝거렸어요. 나쁜 사람 혼내고 엄마 구해줬다면서요? 명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슈퍼히어로야? 그냥 가족이니까 한 거지.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래도 멋있어요.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될래요. 영수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명희가 손을 저었죠. 내가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뭘.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수진이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명희도 며느리 손을 꽉 쥐었죠. 24년을 찾아 헤맨 끝에 만난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영수와 수진이가 현우를 사이에 두고 장난치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어요. 명희는 잠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젊은 시절 남편 사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겁니다. 둘이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다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도 없었죠. 그렇게 떠났어요. 명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을 갚고 아들을 찾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죠. 명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우리 아들 찾았어. 며느리도 생겼어. 손자도 있어. 이제 걱정 마.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도 웃었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당신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괜찮아.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살게. 우리 가족 잘 지킬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명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24년을 버틴 이유, 악착같이 돈을 번 이유,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명희를 보며 웃었죠. 할머니, 뭐해요? 빨리 와요. 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희가 웃으며 거실로 걸어갔죠.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명희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싸운 겁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영수가 명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명희가 아들 손을 잡았죠. 괜찮아. 너 찾아서. 수진이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명희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죠. 내가 최고지.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어요. 영수가 일어났죠.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현우 학교 가야 해서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현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명희가 손자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수진이가 명희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생긴 게요. 명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나도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영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꼭 안았죠. 명희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24년 만에 안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명희를 바라보았죠.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 명희가 말했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올게요. 문이 닫히고 명희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거실에 가족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명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반 위 사진을 바라보았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명희는 생각했죠. 가족이 있어. 서로 지켜줄 수 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명희는 창가에 섰어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가족 행복해. 당신도 기뻐하겠지.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어머니,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현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명희가 웃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또 오너라. 전화를 끊고 명희는 거실로 나왔어요. 선반 위 사진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명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명희의 작은 소망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24년을 혼자 버텨온 할머니, 늦게 만난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웠죠. 돈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운 거였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겉으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당한 적 있으신 분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보고 계신가요? 부산, 대구,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